고등수학과 개념 강의 4단원 함수 단원의 세 번째 내용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입니다. 여기에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합성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뜻을 그대로 읽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이 식이거든요. 이 식을 바라보면 x를 f한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을 g한테 또 넣겠다. 즉 f한테도 넣고 g한테도 넣겠다라는 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한번 얘도 그림으로 알아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f라는 함수를 타고 가서 또 g라는 함수한테 타고 가겠다. 그 상황 전체를 나는 g.f라고 불러줄 거야 입니다. 좀 특이한 게 생겼어요. f한테 먼저 넣는데 f가 뒤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fx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뒤에 거를 먼저 하려면 여기 뒤에 써 있어야 돼가지고 f가 뒤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합성함수다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래서 또 읽어보면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x에서 z로 가고 z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그래서 이렇게 x에서 z로 가고 z에서 y로 가게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x의 각 원소 x에 집합 z의 원소 fx를 대응시켰대요. 그럼 대응시켜가지고 대응시킨 집합이 있겠죠. 그 fx를 즉 대응돼가지고 나온 애들만 여기에다 또 대응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G에다 타고 보내게 되면 이 전체 내용은 하나의 함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이 또 선택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번 딱 선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도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많이 쓰여 있을 겁니다. g.f 한 다음에 x를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가로치고 써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있으면 사실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할 겁니다. f한테 x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g한테 걔를 넣어줘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보면 일단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막 다른 애를 선택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다른 애를 선택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다른 애를 선택했는데 여기에 이 g한테 정의역이 이렇게 좁았다고 볼게요. 좁아가지고 얘가 갈 곳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화살표가 갈 곳이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간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x가 얘를 선택했다면 얘가 갈 곳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선택한 아이들을 모두 g가 정의역으로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합성함수는 일단 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일단 합성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합성함수를 두 개의 함수, 주어진 함수로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대응관계로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즉 결국엔 g한테 fx를 넣었으니까 fx를 g한테 넣었을 때 2인 x값을 구하여라 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합성함수 구해야지 이러면서 g의 x에다가 fx를 직접 넣어서 x 자리에다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여기도 넣어야겠죠. 따라서 gfx는 fx-2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야 이렇게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2인 x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함수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함수값 구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관계로서 먼저 접근을 해줘서 즉 g한테 뭘 넣었을 때 2가 되는지부터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g한테 뭘 넣으면 2가 되는지 x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겠죠. 뭘 넣으면 2가 되니? 했더니 x에다 4 넣으면 2가 된대요. 그러면 x에다 4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 4가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 fx가 4인 x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 또 f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4한테 뭘 넣으면 4가 되니? x한테 뭘 넣으면 4가 되니? 물어보면 x는 뿔마 2야 라고 대답해 주겠죠. 따라서 x는 뿔마 2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식에서는 사실 뭘 해도 상관없겠지만 복잡한 식일수록 이렇게 대응 관계로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함수 f, g, h에 대하여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장면은 한번 그냥 살펴보면 h 도트 g 도트 f에다가 x 넣은 장면 살펴보면 되겠죠. 따라서 x를 넣게 되면요. 일단 이 장면 먼저 해주게 될 거예요. 일단 합성 먼저 시키라고 했으니까 h에다가 여기는 g, fx가 되겠죠. 따라서 이 장면을 또 h한테 넣어달라고 했네요. 따라서 h, g, fx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h 도트 f 도트 g 도트 f에다가 x 넣은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요 함수랑 요 함수가 같음을 잘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 괄호 아무 데나 쳐도 상관없다라는 법칙인 거죠. 그 다음 f가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가정되어 있을 때 i가 x에서 항등함수다라고 하면 f하고 i하고 합성시킨 건 f하고 동일하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얘도 그냥 해보면 돼요. f 도트 i에다가 x를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f, i, x가 될 텐데 i는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f 도트 i랑 f랑 같은 상황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즉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원래 함수 그대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 결합법칙이 먼저 나왔네요. 즉 교환법칙이 안 나왔죠.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G.F랑 F.G랑은 다른 상황이라 맘대로 막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F가 X제곱이라고 하고 GX가 X-2라고 해보죠. 그럼 G.F의 경우에는 G한테 fx를 넣어주세요니까 fx-2가 되겠죠. 따라서 fx 자리에다 x제곱 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fgx는요. f에다가 gx를 넣었기 때문에 f인 x제곱 자리에 x에다가 gx를 넣어서 g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즉 x-2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상황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니까 합성함수는 진짜 맘대로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것도 가보죠. f.h를 했을 때 g가 되는 함수 hx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보죠. 즉 f랑 g가 주어지고 h를 구한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일단은 도트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보기 힘드니까 이것도 f에다가 hx 넣은 장면으로 바라보겠죠. 그렇게 되면 f라는 함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f한테 hx를 그냥 넣겠죠. 그러면 hx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hx는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는 장면을 해줄 겁니다. 예시를 들어봐야겠죠. 예시로서 아까 전 예시와 딱 반대되게 들었습니다. fx가 x-2고 gx가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fhx가 gx니까 f한테 hx는 hx-2랑 gx에 해당하는 x제곱이랑 서로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럼 hx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까 hx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얘는 hx는 x제곱 플러스 2였겠구나 라고 유추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금은 좀 간단해서 쉽게 넘어갔는데 여기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hx는 이라는 형태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가 구해진 거니까 그 장면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HF를 합성했을 때 G가 되는 H를 구하는 문제. 요 장면이 딱 바뀐 상황인 거죠. 근데 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바꿔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일단은 또 동일하게 이 도트로 써 있으면 우리가 바로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HFX로 바꿔줄 거고요. 그러면 결국 H한테 FX를 넣은 장면이라서 싫은 거잖아요. 여기가 깔끔한 수여야 되는데 FX가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FX를 그냥 T로 치환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T가 되고 깔끔한 T에 대한 식으로서 변하겠죠. 따라서 HT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HX를 묻고 있으니까 T 대신에 X만 그냥 다시 넣으면 되겠죠. 다시 치환해주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요. 같은 문제로서 H.F가 G가 되도록 HX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H한테 FX를 넣은 장면, 이게 FX죠. fx를 넣어봤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ht가 나오게 될 겁니다. t로 치환하는 장면이 이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x는 t 플러스 2로 되니까 여기다 넣어서 t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HT가 다 나왔어요. 그럼 T를 이제 X로 다시 바꾸면 HX로 다시 변하겠죠. 따라서 마무리 HX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넣어봐도 성립할 거예요. fx를 넣었을 때 x-2를 넣게 되면 여기가 x가 되어서 x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합성함수와 규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 형태예요. f의 n 플러스 1제곱 형태로 쓰여있는 함수를 f.f의 n제곱 형태로 정의 내려놨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에다가 한 번 더 합성을 하면 여기에다가 1만큼 더 더해줄게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f1이라는 건 결국엔 그냥 f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 f2제곱이라는 것 f에다가 f1을 더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즉 f.f에 해당하고 f3이라는 것 f에다가 f제곱을 하겠다는 거죠. 즉 이거는 f.f.f인 거잖아요. 즉 세 번 합성하겠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n제곱 형태의 함수가 나온 경우에는 이걸 1번부터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10제곱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10번 합성할게 이 장면보다는 첫 번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1, 2, 3, 4 계산하면서 생기는 규칙을 이용하여 푸는 모습을 찾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기 전에 이 규칙을 이용한다라는 장면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을게요. 규칙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계산을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해버리면 그 계산 결과인 숫자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그 계산하는 특징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최소화시키면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 한번 풀어보죠. 지금 요 문제는 좀 예시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fx가 2x 플러스 1일 때 f11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부터 구하겠죠. 1 넣었어요. 그러면 2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넣게 되면 F한테 F1을 넣게 될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을 여기에다 넣을 거죠. 이것도 계산하지 말라는 게 이 장면 그대로를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정도만 풀면 되겠죠. 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 규칙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면 2 더하기 1이었는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 여기가 지금 2가 계속 곱해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수씩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1씩 더해질 거니까 1은 계속 더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칙이 보이도록만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보게 되면 얘를 얘한테 넣겠죠. 또다시. 그러면 2가 얘한테 다 곱해질 것이고 1만큼 더 더해질 것이니까 2의 세제곱,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n제곱, 10제곱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딱 보이기 시작하죠. 즉 10번 하게 되면 지금 두 번째 했을 때가 제곱까지 더해졌고 세 번째 했을 때가 세제곱까지 더해졌으니까 10번째 제곱하면 10제곱까지 더해지겠죠. 그래서 1부터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해가지고 10제곱까지 더해지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더하냐? 라고 하는데 이 더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예제로 옳지 않은 장면이긴 한데 이 장면도 나중에 수열이라는 내용을 배우면 많이 쓰게 되는 장면이라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볼 거냐면 S로 그냥 놓을 거예요. 2의 10제곱, 2의 9제곱, 점점점 해가지고 2의 1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2가 되고 싶고 2가 2의 제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ES를 내봤습니다. 그럼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2의 9제곱, 2의 10제곱, 그 다음에 2의 11제곱까지 더해지겠죠, 얘는. 그럼 둘을 빼볼게요, 한번. 빼보게 되면 항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요 항들, 요 항들, 요 항들, 요 항들까지 사라지죠. 그럼 여기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S가 되겠고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좀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한 번쯤은 언급해주고 싶어서 예시로 든 거니까 이 정도 어려운 계산은 안 나오고 이 정도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끊어세는 계산하지 않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은 결국 합성함수의 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뭐 fx랑 gx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으면 식으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gx의 x값에다가 fx를 대입하는 우리 합성함수 자체를 gfx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g한테 fx를 그냥 대입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에 x값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fx를 함께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x가 fx가 되겠다라는 거죠.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만약에 gx랑 fx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게요. 그럼 일단 gx랑 fx의 함수식을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함수식 자체가 요 장면에서는 1차 함수, 요 장면에서는 상수함수인 상황이죠. 따라서 따로 써주셔야 합니다. gx는 요 장면에서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이니까 x 플러스 1인 함수겠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부분에서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띄고 있죠. 그 다음 거 fx도 살펴보면 요 장면이랑 요 장면으로 나눠서 체크해야겠죠. 따라서 fx는 기울기가 지금 1분의 2니까 2고 그 다음에 y절편이 1인 함수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쪽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 1인 건 동일하죠.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즉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g.f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gfx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g의 x자리에다가 다 fx를 일 건데 범위에도 꼭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fx 플러스 1과 1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범위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어야 우리가 바로바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x의 범위를 x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장면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살펴보겠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니까 함수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이 장면을 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범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니까 요 장면까지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랑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의 내용은 위의 함수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함수 따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함수 따르죠. 따라서 요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래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x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다 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중인 거고 얘는 어차피 fx에 관계없이 1로만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g.fx에 대한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 자리에다가 지금 2x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는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건 언제까지나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1이라는 함수 따른다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의 경우에는 요 함수를 따르면서 요 식에다 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따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식으로 구해서 처리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배울 역함수라는 것과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f.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특이하죠. 즉 합성 두 번 했는데 x가 나오는 x에 대해서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있겠죠. 걔를 a라고 하고 fa를 넣었을 때 b값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x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요 장면 a를 넣었을 때 a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럼 얘는 f.f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fa가 지금 b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fb는 a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를 넣었을 때 b 값이 나오는데 만약 그 x가 a 자리에서 요 식을 만족한다면 이 b를 넣었을 때 a가 된다는 것도 보장이 되더라 있는 거예요. 즉 f.fx는 x의 실근은 결국 이렇게 교차해서 넣었을 때 성립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곧 얘의 실근이 되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를 만족하고 b, a도 이 함수의 위에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요 실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일단 역함수는 즉 역이라는 건 반대의 의미를 갖죠. 따라서 반대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f 인버스라고 읽는 이 기호 마이너스 1제곱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경우에는 역수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제곱 취해줄 거예요. 즉 역수에서도 역이 들어갔죠. 우리가 역수 생각해보면 분모분자를 딱 반대로 뒤집은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역수, 역함수 다 마이너스 1제곱으로서 표현이 되고 우린 인버스라고 읽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뒤집었냐? 이 함수 상태를 그냥 뒤집은 거예요. 즉 x에서 y로의 함수였던 걸 y에서 x로의 함수를 읽겠다. 그게 역함수다라는 거죠. 즉 x가 y를 선택해 놨어요 이미. 그러면 그걸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뜻부터 읽어봤을 때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집합 y의 각 원소 y에 fx는 y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함수 딱 그 얘기죠. y값을 x에 대응시킨다. 요게 역함수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그럼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냐면 요런 상황 때문이에요. 지금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지정해 줄 건데 이 함수라는 건 이 가는 아이들이 한 번씩만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f가 그냥 함수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막 하나씩 맞는 애도 있겠고 두 개를 맞는 애도 있겠고 아예 안 맞는 애도 있겠죠. 근데 하나씩 맞는 애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 가면 되니까요.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두 개씩 맞는 애가 생겼으면 요렇게 가고 얘도 요렇게도 가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요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아예 안 맞는 애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갈 데가 없죠. 따라서 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요런 애들도 있으면 안 되겠다. 즉 하나당 하나씩 대응해 놓은 1대1 대응 상황이어야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수의 정의 조건에 의해서 1대1 대응 조건이 역함수에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을 꼭 파악하고 역함수로서 진행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함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역함수를 무조건 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역함수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역함수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온다라는 함수 값으로서 지정을 하나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 관계로서 역함수한테 뭘 넣으면 뭐가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되려면 뭘 넣으면 돼. 이 반대 과정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즉, 뭘 넣으면 A가 되니? 물어보게 되면 원래 함수는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대응 관계로 먼저 접근을 해주고요. 이렇게 대응 관계로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역함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x하고 y를 자리를 바꿀 겁니다. 바꾸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함수를 y는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장면까지는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대응 관계로서 먼저 접근해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함수 f가 1대1 대응으로서 주어지겠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역함수에 대하여 라고 하면 이 장면을 항상 떠올리세요. f한테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이었으면 f 인버스라는 건 반대로 가는 장면이야 라고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쉬운 게 역함수의 역함수를 또다시 취했대요. 그러면 요거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원래 함수랑 다를 게 없네요. 따라서 f가 되겠고요. f 인버스랑 f랑 합성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요 장면은 살펴봤을 때 f 인버스에다 fx를 넣겠다는 거죠. 근데 fx 딱 넣어줬어요. 그럼 f 인버스에다 딱 넣어주면 x로 다시 돌아가겠네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x를 넣었더니 x값이 나왔죠. 그렇다는 건 요 함수가 항등함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본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시키게 되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더라인 겁니다. 그러면 f 인버스도 알아봐야겠죠.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해봤더니 얘도 똑같이 f에다가 f 인버스 y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거고 얘가 y 값이니까 y를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넣겠다는 거죠. 따라서 y로 다시 돌아오겠네요. 그래서 y 값을 넣었을 때 y가 나왔으니까 얘도 역시 항등함수다라는 거. 즉 본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시키면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둘이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사실과 우리 아까 나온 이 장면 있죠. 요 식 자체를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역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면 역함수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꽤 쉬워져서 이 장면으로서 아예 기억을 해줄게요. x를 f한테 넣고 나서 f한테 인버스 다시 취하면 x로 다시 돌아오더라 장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것도 살펴보죠.
두 함수 f랑 g에 대하여 g.f가 i, 그 다음에 f.g가 i라고 할 때, 즉 항등함수다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이 g는 f의 인버스, 역함수겠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위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역함수이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증명을 다 해놨어요. 즉, 이 과정은 얘네들로 증명이 된 거죠. 얘네로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과정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즉, g.f가 i, f.g가 i라고 가정이 되었을 때 g가 f 역함수하고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g가 어떤지 일단 살펴볼 겁니다. 그럼 g는 쓰겠죠. 할 거 없으니까 g에다가 항등함수 합성 하나 시킬게요. 항등함수는 아무 데나 합성시켜도 되니까요. 그럼 i가 나왔으니까 이 i 대신에 요걸 한번 넣게 됩니다. 아니죠. 요걸 넣지 않고 그냥 i 자체를 한번 넣어볼게요. f.f 인버스, f 인버스를 등장시켜야 f 인버스와 같은지 체크할 수 있죠. 따라서 f.f 인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도 역시 항등함수다라는 거 증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괄호 대신에 앞에 괄호로 쳐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항등함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i.f 인버스가 됩니다. 근데 항등함수는 합성을 시켜도 그대로 넘어오니까 f 인버스하고 같아요가 증명이 되었네요. 따라서 두 식을 합성시켰더니 i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교환해가지고 해도 i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확정이 되었다면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역함수 관계니? 라고 묻게 되면요. 걔하고 본래 함수하고 합성시켜가지고 항등함수인지만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아래 성질은 그렇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f랑 g가 모두 1대1 대응인 상황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요. 역함수가 각각 f 인버스, g 인버스라고 할 때 g.f의 즉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얘에 대해서 역함수를 먼저 취한 다음에 g한테 역함수를 취하고 도트를 시킨대요. 즉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취했더니 이 합성 순서가 바뀜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성질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방금 역함수이려면 둘을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그 장면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얘하고 합성시켰을 때 i가 된다면 역함수다라는 게 확정 나는 순간인 거죠. 따라서 둘을 합성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가운데 거 묶어주고요. 가운데 거 묶어줬더니 i 되네요. i는 없어져도 되니까 g 인버스가 될 거고 얘도 역시 i 항등함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합성시켰더니 항등함수가 되었으니까 얘에 의해서 역함수 관계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장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합성은 순서가 바뀐다는 것까지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y는 fx에서 x하고 y 자리를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는 이 상황을 그래프 상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이 장면 고등수 상에서 y는 x축 대칭할 때 장면과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결국 y는 x축 대칭이었던 거죠. 따라서 y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시켰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무조건 y는 x에서 만나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y는 x에서만 만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얘네 둘의 교점 A, B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점이기 때문에
두 함수를 모두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 성립. 그럼 대입해보면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하고 여기 함수에다 대입하면 A를 넣었을 때 B가 되겠고 A를 넣었을 때 B가 되겠다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바꿔 썼을 때 이 장면은 A를 넣었을 때 F 인버스에다가 B를 넣게 되면 A가 나온다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입장에서로 바꿔보면 F한테 B를 넣었을 때 A가 된다는 것까지 체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사실이 이 F한테 A를 넣었을 때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를 넣었을 때 A가 된대요. 그 다음에 F 인버스도 역시 B를 넣었을 때 A가 되고 F 인버스도 A를 넣었을 때 B가 된대요. 그럼 A, B와 B, A를 F도 지나고 F 인버스도 지난다라는 거죠. 즉 아까 전에 교점을 A, B로 딱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B, A도 역시 역함수와 함수를 모두 지나는 점이 되었네요. 즉 역함수랑 함수를 모두 지나는 그 교점의 경우에는 쌍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A, B가 만약에 교점이라면 B, A도 교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쌍으로만 존재하면 y는 x 위에서 가려면 a하고 b하고 같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지 않아도 이 쌍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쌍으로 존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점을 다 지나니까 두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b-a 그 다음에 a-b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즉 얘는 기울기가 음수, 즉 감소하는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감소함수에서만 요 형태의 교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y는 x에서 만나는 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이 a, b랑 b, a가 모두 지나는 그런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